예,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그 그레이트 어메리칸 스칼라십에 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질문들을 받아서 제가 오늘 박성근 회장님을 모시고 여러분의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또 내년에 또 더 좋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박성근 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사실 이 장학재단이 생기게 된 게 하나의 사고였어요.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이 전부 다 오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남부연합회에서 팔순잔치를 2년 전에 벌써 2년이 됐네. 그러니까 내가 이제 82세가 돼 가는데 80회 생일을 동남부에서 여러분을 모시고 해주는 영광을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꾸들 칭찬하고 뭐 한 잔씩들 하고 그러는데 부담이 되더라고. 이게 인생 80을 살았는데 그냥 넘어가. 이게 뭐 술만 얻어먹고 마나 하고 무엇을 해야 되나 하는데 즉흥적으로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아이들 후세를 생각하는 무슨 기록을 만들었으면 어떤 그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마침 우리 동남부연합회장 우리 이홍기 아틀란타 한일회장 오셨고 그래가지고 의논을 해가지고 이거 발표를 했어요. 제가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올라오는 후배들에게 어떤 그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생일 선물이다 하는 그 발표를 하게 됐는데 아틀란타 지역뿐이 아니고 미국 전 지역에 장학재단이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러나 거의 다가 그 일회성이에요. 금년에 돈을 얼마를 모아가지고 몇 학생에게 얼마씩 나눠주는 거 좋은 일이고 계속 장려돼야 할 일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나 그거는 약속이 지켜질 수가 없어요. 경기가 나쁘거나 주도한 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없어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장학재단이 그 장학금을 줄 수 없는 유명무실한 재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연구장학재단이 만들어지면은 기금을 만들고 기금은 건드리지 않고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익을 가지고 장학금을 주게 되니까 이거는 일단 비영리 단체가 설정이 돼 가지고 디파시를 기금을 넣으면은 이 기금을 넣은 사람이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뺄 수가 없는 그런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계속 여기서 나오는 발생되는 이 순익은 반드시 장학금으로 써야 되는 그 정관에 의해서 실시가 돼요. 그래서 동남부에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처음으로 이것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 속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막상 그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발표 먼저 하고 보니까 이게 일이 많더라고. 바로 변호사하고 회계사들하고 의논을 해보니까 이게 다른 비영리 단체하고 달라가지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설립을 하는 자체가 문제가 많더라고. 이 고비가. 왜냐하면은 많은 이 선례가 있는데 나쁜 선례가 있는데 장학재단을 만들어 놓고 돈을 집어넣으면은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받아요. 공제 혜택을. 넣어놓고서는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갖다가 자기 식구들한테 주는 거예요. 장학금을. 그런 그 선례가 많이 있더라고. 그렇게 되니까 국세청에서 상당히 이거 지켜봐요. 이게 누구에게 주느냐, 어떤 순서를 거쳤느냐, 이것이 아주 엄청 까다롭더라고. 그래서는 이것을 바꿔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연말이 돼 가지고 12월 달에 100만 불 디파짓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디파짓 하고 난 돈에서 생겨지는 이익이 1월 1일부터 발생이 됐어요. 그것이 작년이에요. 1922년. 그래서 1년 동안 23년
12달 동안 발생된 이익금이 그 비용은 내가 되고 5만 불이 사실 안 돼. 그래가지고 많이 번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100만 불에서 그 트레셔리 빌 미국 국채를 샀는데 그것이 이자를 많이 주기 때문에 5% 거의 가까이 준다고 그러는데 비용 빼고 해서 4만 한 6천 불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이제 5명은 줘야겠다 해가지고 우리 홍승훈 회장이 오늘 아침에 1시간 만에 로고를 5개를 찍었는데 한 사람이 하나씩 해서 5명을 오늘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 발표되는 과정, 그래서 이것이 1월 30일까지 마감이 됐어요. 작년 9월부터 캠페인을 해가지고 동남부 사회에 많이 알려주게 노력을 했고, 그랬는데 그래도 걱정이 되더라고. 이게 5명을 뽑는다고 그랬지만 지원자가 많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하는 생각을 해봤었는데, 우리 아틀란타 회장, 동남부 연합 회장 애를 많이 쓰셔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40개가 40개 신청서가 40개가 들어왔어요. 원래 39개인데 하나가 더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40개의 애플리케이션이 도착을 했고, 이거 관계를 그때부터 우리가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모두가 모르게 이 심사위원들도 이름은 몰랐어요. 번호, 신청자마다 고유 번호를 아이디 번호를 줘가지고 아이디 번호를 가지고 얘기를 내겼고, 나와 나를 도와주는 그 DJ 리라고 그분하고 두 사람만 알고 이걸 진행한 거예요. 이름이 나가면 한인사회에 좁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IRS에서 그 요구하는 조건들이 까다롭고 그래가지고, 그래서는 마감을 1월 30일까지 그 들어온 걸 가지고 신청을 해서 지난 마감일이 15일 2월 말일 아니에요? 29일 날 결정하셨죠. 네. 1월 31일까지 접수 받으셔가지고 2월 22일 날 결정하셨죠. 내가 정확히 마감을 해서 그걸 가지고 심사위원은 누구냐? 5명의 이사분들에게 보냈어요. 그 5분 이사분은 우리 여기 2분이 계시고, 우리 홍승원 회장, 이용규 회장, 그다음에 그 뉴욕에 있는 내 딸이 있어요. 캐티 파크인데 캐티가 들어오고 해서 저하고 2분이 그 있어요. 레리 앨리스 아는 분은 알 거예요. 사성 장군이에요. 그 다음에 조지아 법무장관을 역임했던 샘 올런스, 그 2분하고 해서는 이사 5명, 내가까지 해서 난 이사장 해가지고 6사람이 채점을 했어요. 그렇게 들어온 걸 가지고 봤는데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이게 이 장학생을 고르는 일이 엄청 힘들어요. 즐겁기도 하고, 왜 즐거냐 하면은 이 애플리케이션이 들어오는데 말이에요. 애플리케이션이 이게 서류로 온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전부 들어왔어요. 전부 애들이 업로드 시켜가지고 들어왔는데 다 좋은 거야. 학생 하나하나가 다 좋은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거는, 중요한 거는 저게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애들에게 주는 장학금이 아니고 사회 봉사 많이 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자 하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런데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알고 보니까 최소한도 이 40개의 애플리케이션을 보고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봉사도 잘하더라고. 이 얘기가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들더라고, 아이들이. 그래서는 이렇구나. 그래서 내년에는 다음 해에는 좀 더 그 봉사 쪽에 홍보가 많이 돼야 되나 그런 생각이에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받을 장학금이 엄청 많아요. 이거 우리 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큰 장학금들이 비일비재해서 어느 학교든지 어느 비영리단체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에게 신청서 내면 거의 자동적으로 나간다고. 10,000불, 50,000불짜리가 막 나간다고. 그런데
공부 잘 못하는 애들은 장학금 기회가 많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아이디어는, 우리 생각에는 저걸 하면은 좋다. 봉사를 많이 하는 애에게 점수를 많이 주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우리 애들이 봉사를 많이 해요. 참 놀라는데 봉사를 많이 하는데 그 많이 하는 방향이 한인 사회 봉사를 많이 해요. 그래서 한인 사회 봉사도 해야 되지만 미국 사회에 나가서 봉사 활동을 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우리 한인들이 그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미국 사회에서 우리를 인정하는, 우리에게 주는 그 가치가 높아져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 점수를 많이 주기로 했고, 그래서는 이제 그 채점을 하는 채점위원들한테 스코어를 내달라고 보냈는데 10명을 뽑았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엄청 많은 신청서가 1월 30일 이후에 들어왔어요. 2월 1일 날, 2월 2일 날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걸 가지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걸 어떻게 되느냐, 이거 늦게 들어온 신청서를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1월 30일 전에는 모두가 1월 30일 마감을 정해야 된다. 그걸 안 하기 시작하면, 룰을 바꾸기 시작하면은 적용을 잘못하다 보면은 다른 거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안 된다. 특히 첫 해고 우리가 경험이 없고 그래서는 그건 못한다 해가지고 거기서 커트를 하고 한 10분, 신청서 한 10개 정도, 9개 정도가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그 중에서 골랐는데 10개. 거기서는 뭐냐면 공부들은 다 잘하는데 뭐가 문제가냐면 이제 봉사 시간도 많은데 모자라는 그 치중된 것이 한쪽으로 치중된 그 결과가 나와가지고 10명을 그 중에서 골랐어요. 그 10명을 채점위원들한테 고유 번호로, 그 아이디 번호를 줘가지고 내가서 채점을 해오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5명을 고른 거예요. 그 10명 중에서 5명을 골랐어요. 그 채점 받은 채점표를 가지고 그 한 것은 내가 한 거예요. 그 순서대로.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발표가 오는 날이에요. 사실은 이것이 그 15일 날, 아니 나흘 전에 발표가 됐어요. 2월 29일 날 공식적으로 발표되셨는데 그것도 과정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류를 보내가지고 29일 날 발표를 하게 돼 있었는데 우리가 못 올렸어요. 왜냐하면 받고 보니까 우리 경험이 없어서. 받고 보니까 모자라는 서류가 그 확인이 안 된 서류가 있어. 그걸 받아가지고 확실하면은 이게 조건은 뭐냐면은 미국 시민이라야 되고, 첫째라기보다 순서가 없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미국 시민, 또 트랜스크립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이스쿨 성적표를 받아야 돼. 그다음에 대학 가는 학교 가는 그 진학하는 학교의 acceptance, 허가서, 입학 허가서, 그걸 받아야 되고, 미주 동남부에 산 데는 그 세금 보고서 첫 장, 그거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사진, 그거를 해서 5일까지, 3월 5일까지 준 거예요. 기한을. 그래서 그것이 어저께 다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4명은 다 들어왔는데 마지막 한 명이 뭐가 하나 빠졌어요. 사진이랑 뭐가 빠졌어요. 중요한 서류는 아닌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나 하는 고민이 생길 뻔했는데 마침 한 34분 남겨놓고 들어오더라고 이것이. 그래서는 아주 이종의 미를 걷어가지고 잘 됐어요. 모두 5명이 완전한 그 자격 조건을 구비했고, 제일 안타까운 거는 내가 여기 200만 불을 넣었으면은 10명을 줄 수 있다 하는 생각. 그게 제일 안타깝더라고. 너무나 학생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 애들이, 난 이걸 하면서 눈물이 날 정도로 재미를 봤어요. 우리 애들이 제가 말 대답이나 하고 뭐 잘 안 하고 그러는 줄 알았어. 이제 어른들 우리 시키는 대로 안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애들이 잘해주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10명을 뽑으면서, 10명 중에서 5명을 뽑으면서 엄청 힘이 들었어요. 너무나 아깝고 이 발표하기가. 그래서는
그 발표를 오늘 하게 됐고 모두 늦게 오신 분이 한두 분 계신 것 같은데 이 어느 회사세요? 예? 조선 오케이. 받았어요? 저 이메일 받았어요? 그럼 어느 분이 저 포워드 좀 시켜주세요. 이거 저 받은 걸 포워드를 좀 네, 시켜주세요. 그 저 발표문이 기자 저 프레스 리리스가 나갔으니까 그렇게 됐고 이제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저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에 저 프레스 리리스 나갔지만 채점위원들이 모두가 고심을 하고 엄청 힘이 들었어요. 그 쉽지 않은 일이에요. 보니까 조지아 학생이 2명, 노스캐롤라이나가 2명, 조지아가 3명인가? 노스캐롤라이나가 2명이고, 그래 보니까 그 지역에서 어느 분이 노력을 했느냐에 따라서 말씀해. 내년에는 일정이 네? 어떻게 잡습니까? 내년 장학금. 내년에 이제 금년에 이제 우리가 금년에 경험이 있어가지고 내년에 좀 잘할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분은 업로드를 안 시키고 하드 카피를 보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발송 날짜가 자기들은 제대로 보내는지 모르지만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이게 안 됐고 참 안타까운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캠페인을 우리가 해가지고 데드라인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그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년에 한 10명 줬으면 한 10명을 줄 수 있는 돈이 있으면은 하는 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인데 우리가 얻은 경험을 가지고 이 순서를 좀 잘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 데드라인이 미국식으로 뭐 마지막 매달 달 마지막 주 프라이데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날짜가 그때 뭐라고? 지금 날짜가 그 1월 말 1월 31일 이렇게 돼 있었고요. 예. 아마 그 날짜별로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1월 30일까지 돌아야 되는데 밤 12시까지 들어와야 돼. 업로드 시키는 거니까 그 나중에 들어온 거는 전부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안타까워서 이걸 어떡하나 하고 고심을 우리가 많이 의논을 해가지고 의사들이 이건 받을 수가 없다. 모두가 얘기를 했고 또 이게 우리 이장학재단이 우리는 사실은 이 일꾼이에요. 이거 뉴욕에 있는 파운데이션 소스라는 그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조정을 해요. 자기들이 돈 관리는 메릴 린치에 들어가 있지만 파운데이션 소스에서 어떻게 해라. 우리에게 순서를 전부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기에 그 사람들이 만들어준 그 루트에 따라서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건 끼면은 다른 것도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과정이 있어서 그 1월 30일 이후에 들어온 2월 1일 전에 들어온 그 저것만 받았어요. 내년에는 또 늘릴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거 장학생? 내년에 네, 내가 그가 나빠가지고 그러니까 늘릴 계획이 있느냐? 내년에 또몇 명도 늘릴 계획이 있냐? 그 지금 말씀드렸듯이 5명은 내년에도 5명은 나가요. 그리고 이제 10,000불짜리가 되고 연구장학금이고 그리고 이게 말이에요. 그 인기가 많을 것 같아요. 이번에 내가 이 심사를 하면서 자신을 봤는데 이 장학금 재단 이름을 박성근 장학금으로 안 했어요. 이게 취직을 할 때나 애플리케이션 어디다 낼 때 박성근 어떤 개인이 준 장학금 받은 거하고 Great American Scholarship Foundation을 받은 거하고 달라요. 보는 사람이 같은 액수 10,000불짜리라도 그 가치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렇게 이름을 지은 이유는 여기에 그 내가 저 홍성구 씨하고 인터뷰를 할 때 자세히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조직이고 이 조직에 누구나 들어와서 자기 장학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이름으로 장학금이 나가고 하지만 이 안에 홍길동 장학금 뭐 이도령 장학금, 이승만 장학금 이렇게 따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장학금 재단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 있는 분들이 50만 불 정도 가지고 들어올 수 있으면은 좋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좀 많은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셀렉션에서만 이 관여해주고 다른 일들은 우리 이 본 회의에서 스칼라십 파운데이션에 모두 해줘요. 그러니까 이 스칼라십을 주고 싶은 분들한테는 엄청난 기회라고요. 할 조건이 되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우리 이 가방을 이게 만들었는데 이게 좋은 백팩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들고 다니고 메고 다니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가방 하나가 값이 뭐 자기들이 이미 가방이 몇 개씩 있고 그럴 텐데 이 우리 스칼라십 파운데이션을 가방을 밀고 다니면서 긍지가 생기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이사분들의 그 책임도 막중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가서 자랑을 할 텐데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자랑할 게 별로 없지만 이제 우리가 자랑할 것들을 많이 만들어줘가지고 얘들이 명실공히 저걸 자랑을 스칼라십을 가지고 받은 것을 자랑스러워 생각할 수 있도록. 네. 뜻이 저희가 그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블라인드로 돼 있었기 때문에 누구 건지는 알 수가 없었는데 읽으면서 정말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우리 18살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에 정말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 그리고 지금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더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큰 작업을 통해서 우리 미국을 이끌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가 한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